2월 21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스포츠온배 대상 경주가 각급별 결승전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선발급도 우스급도 특선급도 금요 경주는 예선전이 펼쳐진다는 점. 우스급은 1등부터 3등 안에 진입해야지만 준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차권 다툼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는 4대3의 맞대결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12라운드는 비노조 선수들만 구성된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려 특성급 강급자들이 4명이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착순권 다툼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설명에 앞서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시청만 하시고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 시청만 하지 마시고 함께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빠른 방송 알람을 위해서는 구독이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민배, 김광호, 오기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배, 김광호, 오기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민배, 신동현, 방극상, 최민호, 박준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열이건 김민배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방극상은 차신을 벌리고 출발, 대열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광호, 윤여범, 유경원, 김원정, 장우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김광호의 시속이 상당히 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윤여범은 이 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기호하고 김연경, 김민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오기호가 주드력을 발휘해 나갔는데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김민준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기원, 홍석한, 김영권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훈련 나섰던 양견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시속감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태환, 곽현명, 박승민, 이용희 선수도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29기 신인 김태환이 주도권 발휘해 나갔는데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곽현명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민배, 김광호, 오기현 선수, 여기에 양기훈과 김태환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최동현, 6번 김태호의 선행 빠르게 나가고 오기호, 김형모와 5분 맞춰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박지웅이 초조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성종환과 김용건이 자리 잡았을 때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태호가 아무래도 오기호 있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과감한 승부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호도 넘버 3입니다. 시속감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김태호가 힘을 씁니다. 최동현이 몰고 갔을 때는 최동현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 특선에서도 간혹 선행승부까지 펼쳐나갔었던 최동현이요. 김태호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태호도 아무래도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동현이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최동현하고 김태호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동현, 김태호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괜찮은 김형모가 홈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동현하고 김형모의 연합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도 김태호를 막혀 나갔을 때 김태호가 오기호를 활용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지중훈 때 오기호의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태호가 반바퀴 넘어섰을 때 최동현이 넘어서지 않고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동현하고 김태호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최동현하고 김용모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박지웅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김영건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넘어선수 견제에 나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박지웅의 뒷자리는 성종환이 마크에 나가면
그러면서 노조서들에 의한 협권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김태호가 5개월을 믿고 경준력 펼쳐 나갔을 때는 5개월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중하고 김용권, 박중하고 성종환 동반 입장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최동현하고 김태호 동반 입장 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최동현의 뒷자리는 김용모가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동현과 김용모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중이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삼복승에선 박중의 받는 작전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동현과 김태호입니다. 최동현과 김용모의 동반 입상은 경제 중심, 특히 넘버 3죠. 29기 넘버 3 최동현과의 동반 입상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김준철의 직전 결승전에서는 무리하게 선행 나섰다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김준철이라는 점에서 김민배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가는 견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성국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양기원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박정희 따라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김민배가 견주 이끌어 나가고 김준철의 뒷자리를 이용이 김종현이 막혀 나가면서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배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준철이 김민배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준철하고 김민배의 동반 입장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11초 때 초반 끌어내게 된다면 투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철과 김민배 동반 입장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철과 김민배 동반 입장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희도 컨디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김준철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김준철과 이용희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철하고 김민배의 동반 입장이 유리할 것 같아요. 김준철하고 이용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배도 타이밍을 빼앗기는 경주에서는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양기원이 최성국 달고 쏘거나 양기원의 뒷자리를 박정희 막혀 나가게 된다면 노조서들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죠. 양기원도 잡아 돌렸을 때는 11초 단 중반 나와요. 최성국이 받거나 박정희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민배 시속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건들지만 않으면 시속감이 좋아요. 하지만 몸싸움이 약한 김민배 믿다가 김준철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라고 한다면 양기원하고 최성국입니다. 양기원하고 박정 정도는 노조 선수들의 협권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김준철과 김민배입니다. 김준철과 이용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기원과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 박지영, 최성국 묶어서 노조서들에 의한 협권 가능성도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순간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양기원이 스타트는 느리죠. 지그시 올라가는 시속은 상당히 강합니다만 스타트는 느려요. 반면 김민배 스타트 좋기 때문에 김준철 이용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쿱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죠. 박건수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곽현명 직전 결승전 저치기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방극산 있고 최근영이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원정이 원체 노련하죠. 최창은 윤여범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곽현명, 박건수 믿다가 오히려 고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차권 안에 들으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건수가 힘을 쓰고 곽현명이 막혀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방극산하고 최근영이 힘껏 막혀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방극산, 박건수, 곽현명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박건수가 먼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순간 시속은 상당히 좋습니다.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곽현명도 그만큼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분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또 김포하고 동서울팀 훈련할 때 자주 보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박건수 상대로 곽현명의 직선 추입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은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전 그래도 곽현명의 저력을 한번 먼저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죠. 곽현명하고 박건수의 동반 입장 쪽에 곽현명과 박건수의 동반 입장 쪽이 이번 편성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4번 방극산이 힘을 쓰고 곽현명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원정이 노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박극산이 힘을 써주는 경주 운영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곽현명과 방극산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현명과 박건수의 동반 입장 복승 중심으로 하는 곽현명하고 방극산의 동반 입장 차선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원정 자체가 원체 노련합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방극산을 타겟으로 김원정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청권 연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원정이 방극산 몰고 와서 직선 추입 승부 펼쳐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 회차 이어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김원정인데 직전 회차 상당히 힘든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김원정이 직선에서 박건수 상대로 직선 추입 승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곽현명 상대로도 김원정 추입 승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김원정 중심으로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김원정이 월등합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 박건수하고 곽현명 아무래도 박건수 쪽으로 좀 더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원정의 직선 추입발을 한번 노려보면 착승과 진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김원정이 방극산의 홈에 끊어먹기 나서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방극산, 박건수, 곽현명 순으로 경주 흘러갔을 때 김원정이 4발의 뒤를 꿰차버리게 된다면 직선 추입발 2번도 박건수도 견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원정하고 방극산, 김원정하고 박건수, 김원정하고 곽현명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곽현명하고 박건수의 동반 입장 쪽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곽현명하고 방극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수, 방극산, 곽현명 특히 김원정이 박흥산을 상대로 끊어먹기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협공보다는 김원정이 방극산의 뒤를 막혀나가면서 짧게 가자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원정하고 방극산 동반 입장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신중한 미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윤형구가 5점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득점은 연대 중에서는 윤진규가 앞서 나가고 있고 박승민은 아무래도 윤영의 뒷자리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명경은 직전 연타 출전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에서 오히려 직선 취입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형경 4명의 선수가 연대입니다. 반면 29기 넘버 2 이성재 입장에서는 유경원, 장우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윤진규도 마찬가지고 윤영구도 기복 상향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재가 유경원을 달고 쏘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경원도 막현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이성재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장 쪽으로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재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윤진규하고 박승민, 윤영구 중에서는 그래도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박승민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성민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장 차선을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재하고 유경원입니다. 이성재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29기 넘버 2 이성재가 분명 시속감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의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물론 퐁당퐁당합니다. 기복 상당히 심해요. 점수까지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을 때는 윤진규와 동반 입장이 가능할 것 같고 저치기 나섰을 때는 박승민과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윤영과하고 윤진규입니다. 윤영과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윤영과하고 윤진규, 윤영과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이성재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장 쪽에 이성재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빨래줄 경주가 된다면 장우준도 최근 들어서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마크되면 잘 쫓아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육경원의 뒷자리 장우준이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넘버 2 이성재 타이밍만 빼앗긴다면 유경원, 장우준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영구를 중심으로 박승민, 윤순규를 묶어 나가시는 비노조 협공현 동반 입단도 충분히 과감하게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패서 이성재가 과연 유경원과 호흡을 맞춰 나갔을 때 유경원이 마크 지켜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이 되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패성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임재현 주드륵 매서 앞서 나가고 있죠. 직전 회차 연타 출전 힘을 썼다가 취입당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임재현. 하지만 금일 임대성 활용에 나갈 수 있고 박준성 한타키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박준성하고 한타키도 특선에서는 내려온 강급자 임재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광호가 떡하니 초조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일호하고 김시진이 자리 잡았을 때 아무래도 박준성이 앞장서고 임재현 한타키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혹은 한타키가 앞장서고 임재현 박준성 여기에 임대성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김광호하고 박일호, 김시진이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키도 선취 모두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준성도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임재현이 박준성과 적극적인 연대권 펼쳐 나가기보다는 한타키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공위한 동반 입상이 유리한 만큼 임재현과 한타키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한타키도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어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현하고 한타키의 동반 입장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박준성이 띄엄띄엄 하긴 합니다만 힘을 쓰는 경주는요. 임재현이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타키도 박준성도 한타키 마크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쓰면 임재현이 몰고 와서 짧게 취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임재현하고 박준성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죠. 임재현하고 한타키의 동반 입상 단 복승까지 임재현하고 박준성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광호가 힘을 쓰는 견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일호가 몰고 가서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대성이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편성이죠. 김광호와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시진인데 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번이 김시진이 김광호를 끌어내주고 박일호가 막혀 나가면서 견제에 나서고 김시진이 박일호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 믿다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임대성 믿다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2주 전 박일호하고 최성국의 동반 입장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박일호도 원체 노련합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일호하고 김광호의 동반 입장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진이 박일호의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경사권 연합이한 동반 입장으로도 또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일호하고 김광호의 동반 입장입니다. 박일호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장 정도는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임대현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만큼 박준성 한타키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상당히 높죠. 한타키와 협공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3차권에서도 임재현, 한타키, 박준성 중심으로 3복승 공략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유태보 특성급 경주에서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유태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죠. 선출비 모두가 가능한 유태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태환과 손재의 선을 활용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자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태복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태환이 앞서거나 손재우가 앞서고 김태환이 후비권 막혀 나가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 구디는 김주환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이으뜸이 이승철 달고 홍석환 뒤에다 붙이면서 먼저 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내선 잡으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김태환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오히려 유태복이 손재우를 활용 나가면서 김태환을 뒤에다 챙겨주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협공이 가능하게 된다면 유태복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장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 견주를 맞는 것 같습니다. 유태복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재우 선행감이 괜찮다면 유태복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다는 점, 유태복과 손재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태복과 김태환의 동반 입장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유태복과 손재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유태복과 김태환 원체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으뜸이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으뜸이 먼저 내손 잡고 죽기 살기 힘을 쓰고 이승철이 몰고 가고 이승철이 직전 회차 취입 승부로 결승까지 갔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승철이 이뜸을 상대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승철하고 이뜸의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뒤늦게 유태복이 나오게 된다면 이승철하고 유태복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수비 모두 가능한 유태복입니다. 김태환도 알고 쏘고 손재우도 알고 쏴도 충분히 우승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29기 김태환과 호흡 가능성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손재우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야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태복과 김태환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2라운드입니다.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비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여졌는데 상당히 까다롭죠. 특선에서 내려온 선수가 4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어도 3위권 안에 들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은 차결을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경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동관이나 신동현이 후미권을 산자리 꽤 차게 된다면 적어도 2명이나 1명만 결승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적어도 1, 2, 3차권 안에 들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만큼 적어도 한 명은 중결까지 못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민준도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규하고 김민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경주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김민준이 힘을 쓰거나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준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랑프리 결승전까지 자력으로 갔었던 김민준입니다. 그 이후 하락세가 좀 뚜렷하다 보니까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방금 이후 컨디션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준호하고 김민준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호하고 김민준의 동반 입장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준호의 뒤를 놓고 김민호하고 전영규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전영규가 5위권 마크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급자 4명 중에서는 전영규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원준호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원준호하고 김용규의 동반 입상을 전용규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호하고 김민준의 동반 입상 쪽에 원준호하고 전용규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준호가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김민호, 전용규가 홈미권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김민준도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몇 년 전에는 자력으로 그랑프리 결승까지 올라갔었던 선수입니다. 특선에서 고전하다가 우스코백까지 강급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예요. 주도력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김민준이 힘을 쓰고 원준호가 넘어서려고 하다가 몸싸움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김민준 머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급자 4명 중에서 점수가 가장 낮아요.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호, 김민준의 전용규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나온 노련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원준호가 객관적 기름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원준호하고 김민준의 동반 입장 쪽 먼저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김민호도 가능하고 전용규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차권에서 후딱 다툼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하고 김민준을 묶어서 삼복승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라인 맞대결의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접전이 좀 불가피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비노조 선수들이 경주 풀러 나가는 데서 상당히 좀 수월하고 안정감 있다, 특성급 강급자들의 선정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